이제 대부분의 직장인들이나 그 자영업자들이 겪는 고민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직장인들은 뭐 직급이 올라갈수록 부담이 많아지고 회사에서는 뭐 노골적으로 나가라고도 막 종용하기도 하거든요. 뭐 동료 된 사람이 상사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 뭐 아랫사람이 뭐 상사가 되기도 합니다. 주변에 뭐 40, 50대 분들이 뭐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진짜 미치려고 그래요. 그런 것 때문에. 뭐 대기업에 들어간 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대기업 들어갔으니까 뭐 사회에 나와도 나 어디 다닌다 하면서 막 어깨 힘주고 막 이러고 다녔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그만두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또 회사에 남아있자니 미칠 노릇이고. 그때 보통 그래서 한 40, 50대가 제일 또 뭐 사춘기처럼 또 힘든 시기가 오는 것 같아요. 한 40, 50대. 사춘기보다 더 했다. 그래서 뭐 일을 하면서도 손에 안 잡히고 그러다가 이제 이 친구하고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내가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그 한번 내려와서 보고 결정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휴가 시즌에 내려와서 이제 친구 따라다니면서 뭐 이야기도 많이 하고 뭐 일하는 거 보고 구경하면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뭐 구체적인 계획도 막 그 서로 연락하면서 막 수정하고 막 부푼 꿈을 안고 이제 내려오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진짜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본격적인 고생일로 접어듭니다. 그 이쪽 시골에서는 부동산 업자들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좀 막무가내식이고. 근데 그것도 도시하고 이 시골의 차이라고 그래야 차이 있다. 그 뭐냐, 물론 그거는 분명히 불합리한 건 맞아. 근데 그래도 이거는 시골에서 막 다 통용되는 거였다고. 그러니까 그런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수수료를 받는데 수수료도 자기 맘이에요. 이게 아니 법정 수수료가 정해졌는데 그런 게 다 통용이 안 되나요? 내가 물어봤다니까 어떤 분들한테는 다른 분들한테도. 그랬는데 그런 필요 없대. 그게 시골과 도시의 그냥 차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게. 그래서 이제 어떤 여기 현지인 친구들은 하는 얘기가 부동산 업자들이 뭐 부동산 값을 다 올렸다고 얘기해요. 물론 뭐 도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말도 안 되게끔 막 올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문제를 얘기를 할까 했다가 좀 별로 얘기를 좀 안 하고 싶어요. 제가 겪었던 이분도 굉장히 좀 이상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별로 얘기하기 쉽지 않고 제가 아마 계약하고 나오면서 이 사람을 어떻게 혼내줄까 그 생각도 했거든요. 그런데 또 그것도 아닌 것 같다. 또 살아보니까 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면서 또 유튜브를 찍으니까 또 열이 받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 그때 당시 생각을 하면. 또 제가 전에 또 그 경매 공부를 해본 적이 있어서 특히 집주인들 혼내는 법을 내가 알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그때 막 충격을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오늘은 좀 그 부분은 자제하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약간 차이의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넘어가고 제가 썼던 방법들을 뭐 알려드리겠습니다. 내려오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되실 게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일주일 정도 교육인데 꽤 쓸만합니다. 뭐 이 친구도 항상 얘기했고 저도 들어보니까 만족하고요. 그리고 이걸 받아야 신용으로 이제 기여자금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됩니다. 나라에서 지방을 살려보려고 하는 일이라 금리가 일단 저렴하고요. 상환 기간도 꽤 깁니다. 굉장히 좋은 조건이고요. 저도 이 친구와 같이 그 자금을 운영해서 뭐 이런저런 계획도 만들었고 뭐 교육은 뭐 마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근데 사람 일이라는 게 이제 계획대로 되는 게 이제 하나도 없더라고요. 내려올 때 계획이 뭐 일하면서 교육하면서 뭐 생각했던 계획들이 다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한동안 멍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가야 되나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찌해야 되나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편하게 그 생각을 했어요. 그냥 차라리 1년 놀자. 이왕 이렇게 된 거 1년 놀다 보면 뭐 방법이 생기겠지 뭐 그러면서 좀 제가 좀 그런 이상한 생각들을 좀 해요. 그때 내가 더 마음 내가 내려오라 했는데 저거 맞으시면 내도 진짜 미치겠다. 근데 그렇게 또 이렇게 한 8개월 이제 한 9개월째 돼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서 이제 또 방향도 보이고 살만해져 가더라고요. 또 물론 아직 갈 길이 멀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는 좀 만족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이제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거주지나 정착지는 직접 돌아다니면서 찾아야 됩니다. 일단 발품을 팔 생각으로 하셔야 되고요. 무작정 뭐 돌아다닐 수는 없는 어르신이니까 제가 방법을 한 3가지 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군청 홈페이지 가시면 그 아래쪽에 보시면 생활교육관광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사고팔고란이라는 곳에 전월세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그 부동산 업자가 내놓은 거 말고 집주인이 직접 올리신 물건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물건들을 보시면서 그 전화번호 적어가지고 그 연락해서 돌아다니시면 마을 사람들이 낯선 사람이 왔으니까 물어본다고요. 무슨 일 있는지 막 물어봐요. 그러면 집 구하는 중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의외로 또 알려주신 분들 계죠. 저도 이 옆 동네인가 거기 한번 갔는데 집 보러 오랬더니 잠깐 기다려보라 하더니 여기저기 전화하시더니 아 다른 집도 하나 나오는 게 있다고 거기도 보러 가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돌아다니시면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컴퓨터로 무작정 그 검색을 하셔가지고 그 마음에 드는 지역을 일단 로드 뷰를 해서 일단 보세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그 지역을. 그런 다음에 그 동네에 가서 일단 물어보시면 됩니다. 겁먹지 마시고 혹시 빈집이 나온 게 있느냐 물어보시면 의외로 친절하게 알려주신 분들이 있어요. 물론 뭐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의외로 그런 것들을 잘 하시면 그 의외로 친절하게 알려주니까 알려줄 때는 굉장히 저 시골 분들이 말할 대상이 많이 없다 보니까 자꾸 한참 거기 집구러 오는데 다른 이야기를 막 한동안 맞아 가정사나 마을 이야기 막 이런 걸 들어야 됩니다. 그럼 들어줘야 되는 약간 수고는 해야 돼요. 그런 수고는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대충 그 마을 분위기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찾으시면 되고 또 어떤 마을에 갔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한 곳이 있어요. 그런 마을에 일단 정착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경매를 보시고 이제 구하는 방법인데 저도 처음에 내려왔을 때 경매를 볼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근데 구하다가 막 보니까는 아 내가 왜 예전에 경매 공부를 했는데 왜 경매를 볼 생각을 안 했지 그러고 이제 경매를 좀 보니까 경매 물건들이 의외로 나오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공부를 하시면서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세라는 거를 경매 자체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바깥 한 통 사들고 그 마을 그 물건 나오는 그 마을에 가셔가지고 이장한테 물어보시면 대충적인 그 시세는 알 수 있거든요. 정 그거가 마음에 들면 그 시세보다 조금 더 위로 해서 하면 거의 경매 받기가 도시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은 크게 뭐 걱정 안 하고 의외로 쉽게 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직은 제가 이 세 가지 방법밖에 알려드리지 못하는데 이게 지금도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전원주택을 사실 분들은 바로 사지 마시고요. 전세로 일단 그 집을 좀 살아보세요. 왜냐면 그 업자들이 지어서 파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집들이 조금 부실한 것들이 많아요. 뭐 창틀 이런 데도 뭐 부실한 게 많고 이래서 살아보시면서 좋은 점 나쁜 점들을 일단 확인하시고 그렇게 하신 다음에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겉만 이렇게 박아서 좋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잘 살펴보시고. 아니 그래서 네. 니는 제일 문제인 니는 집을 구했단 말이야. 말았다. 아직 못 구했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실은 거의 이제 정착지를 한 3-4곳으로 이제 줄여놓고 이제 고르고 있는 중이지. 그래갖고 이제 거의 결정되는 상황인데 이제 올해는 어찌됐든 간에 구할 거는 같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갖고 또 어머니도 오셔야 되고 막 여튼 한 곳 가려고 하는 곳에 또 약간 문제가 생겨서 또 이것저것 또 생을 또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좀 그런 게 나 같은 경우에는 좀 이것저것 좀 겹치는 부분들이 많아서 좀 힘든데 그게 아닌 분들은 그냥 부분만 내놓으신다고 그러거나 아니면 혼자 내놓으신 분들한테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집 구하는 거는. 그리고 이제 정착지 이제 선정 시에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크지 않은 마을을 이제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작은 마을은 정말 이제 옛날식 생활 방식이어서 이제 진짜 누구 집에 뭐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뭐 알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조업이나 생활에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뭐 다 아니까 이제 아까 뭐 정말 이 어업은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물론 배에 나가서는 자기 혼자만 일하지만 그래도 배 들어와서 이거 뭐 선창에 배를 대가지고 어구를 풀고 뭐 이제 조업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혼자서 하는 게 많은 도움을 옆에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옛날 방식이어서 이제 도움을 받기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좀 이제 고기 이제 잡다 보면 돈 안 되는 고기도 이제 잡히고 그러면 이제 그 돈 안 되는 고기는
고기나 또 이제 또 돈 되는 고기도 조금씩 섞어가지고 이웃집 이제 어르신들한테 이제 나눠드리면 정말 좋아하십니다. 그래갖고 뭐 채소 반찬거리나 이것저것 정말 더 큰 도움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제 단 이제 너무 사소한 것까지 이제 창비원에서 이제 귀찮을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채널 주인장도 지금 이제 월세로 살고 있는데, 그 앞에 이제 화단이 있어요. 한 어머니가 이제 지나가시다가, 화단에 풀이 난 것까지 간섭을 하더랍니다. 큰 나무 아래에 있는 풀이 조금 다 세면으로 다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풀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이뻐요, 보기에. 근데 그거를 간섭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 채널 주인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굴에 이제 미소를 띠면서 깜빡하고 호미를 안 사와서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이제 뭐 내일 바로 해놓을게요 하고 했더니 이제 우리 홈이 있으시니까 갖다 쓰라고 바로 빌려주시랍니다. 그때 내가 황당했지 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리고 또 바로 풀을 뽑고 했더니, 인상이 달라지시더랍니다. 이런 방법 방향으로 나가면 훨씬 관계가 좋아지고 좋은 일로 정말 돌아옵니다. 근데 그거는 진짜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그 이후로 제가 뭐 어머님 댁에 가서 밥도 얻어먹고 반찬 뭐 있니 물어보면 어머니 저 뭐 없어요 그러면 알았어 내가 갖다 줄게 그거 갖다 주고 뭐 엊그저께도 또 뭐야 열매 따먹으라고 이거 맛있는 거라고 따먹으라고 비파라고 노란 이리 와라 이거 좀 따먹어라 뭐 그러고 또 양파도 또 엊그저께 또 갖다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그것만 잘 넘기면 내가 좀 편해지더라고요.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그냥, 이 풀 좀 뽑아라. 그러면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근데 이제 또 며칠 후에 안 만나면 괜찮은데, 또 만나면, 또 왜 풀 안 제거했냐 하면 그냥 그때서는, 죄송합니다. 이게, 뽑는다 했는데 요즘 제가 바쁘네요. 하고 또 넘어갑니다. 또 그러면 그렇게 넘어가서 또 안 만나면 괜찮은데, 또 만나면, 왜 풀도 제거 안 하고 이러냐. 그러면 이 세 번째 이야기 할 때는 이게 간섭이 아니라 정말 풀 제거하는 건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좋은 일이므로 그냥 풀 제거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 여자가 왜 그러세요? 라고 반문해버리면 원래 주민은 간섭의 의도가 있었든 없었든지 잘 몰라도 다 그 여자 잘 되라고 하는 건데 왜 그러세요? 이렇게 보면 진짜 민망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또 이 작은 것이 갈등의 불씨가 됩니다. 마음에 쌓입니다. 이 어머니가 아들 같아서 내가 참 뭐라도 이게 그냥 내가 보기 안 좋아 보여서 이거 했으면 좋겠어서 참 좋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왜 그러세요? 왜 그러면 이게 뭐지? 하고 이 가슴이 덜컥 내려 앉습니다. 그때부터 갈등의 불씨가 생겼어. 그게 커지고 하면 나중에 결국 작은 불씨가 나중에 집체를 태울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걸 정말 지혜롭게 잘 넘어가야 됩니다. 좋은 인상을 남기지 못하면 그 이후로부터는 계속 그 사람의 나쁜 점만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힘들어지죠. 물론 이런 생활 방식이나 간섭이 싫은 사람도 있겠지만 앞에 성공적인 기여에 필요한 것이란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보 우에게 가장 필요한 건 조업 기술보다 힘들 때 주위의 도움이나 위로가 정말 제일 큰 자산인, 제일 필요한데, 큰 항구 마을은 도시와 비슷해가지고 주위의 도움이나 위로를 받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골의 생활 방식이나 간섭이 정말 싫으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은 기여기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정말 우리 기여기촌 기준 교육 받았는데 그거 받을 때 어느 강사님은 단호하게 이런 성격의 분은 귀하시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그런 성격이 있으시면 지금 당장 나가시라고 딱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 한번 종합을 한번 해보면 사실은 멘토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멘토가 있는 곳에 집을 구하기도 진짜 정말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으므로 자신의 여건 안에서 집을 사든 월세를 살든 먼저 집을 구하면 어디나 멘토가 될 정도의 실력과 포용심을 가진 사람은 있기 마련이므로 집을 구한 곳에서 어부가 있는 선창이나 업판장이나 이런 곳을 다니면서 자신에게 맞는 멘토를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멘토를 찾는 법은
이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여러 곳을 이제 다니며 인사하고 자신을 간단히 소개하다 보면 이것저것 이제 뭐 물어보기도 하고 막 그러다 뭐 하다 보면 멘토가 될 만한 실력과 부용심이 있는 사람은 그 여자에게 이제 관심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남을 이제 지속해 가겠죠. 그럼 이제 그렇게 이제 몇 번 이제 만나면서 아, 이 사람이 자신에게 맞는 멘토인지 이제 결정하면 됩니다. 아, 몇 번 만나봤더니 뭐 실력은 있어 보이는데 내하고는 성격이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혹 자신에게 맞지 않는 멘토이면 그 멘토와는 어느 정도의 이제 친분만 유지하면서 또 다른 멘토를 이제 찾아서 이제 그 사람이 자기에게 맞는 멘토인지 이제 알아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뭐 어부 중에서 누가 멘토가 될 만한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만나는 어부마다 이제 인사하고 자기 소개하고 이렇게 이야기해 보시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야,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내가 귀여자라는 걸 확 이렇게 표시내고 다닐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귀여자. 그러니까 예전에 뭐 광고처럼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나는 이제 물론 그게 안 돼서 그냥 그러고 있지만 그런 게 되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재밌게 볼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 형님도 맨날에 자기 병을 계속 자기 안에만 갖고 있으면 병을 못 나서 말 안 하고 내가 이런 병 걸렸어요. 나 이렇게 아파요. 하고 자꾸 이야기를 해야 옆에서 듣고 그 사람 무슨 병 치료법을 딱 알았을 때 그 사람은 그 병이었지만 하면서 알려줘요. 그래서 계속 자기가 귀여자라는 걸 나타내야 돼요. 그리고 좀 뭐 어설프기도 하고 그래도 괜찮아요. 그냥 그거 괜찮다. 팁을 하나 마련하세요. 귀여자. 그래서 이제 먼저 집을 사지 말고 월세를 한번 얻어서 이제 얻어가지고 이제 사시면서 이제 생활비가 없으면 안 되니까 이제 일용직이라도 하며 틈틈이 이제 주위에 선창이나 업한장 등을 다니면서 이제 멘토를 찾고 그렇게 이제 멘토가 정해지면 최대한 멘토에게서 이제 가까운 곳에 그때 이제 집을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마음은 급하시겠지만 무슨 일이든지 급하게 하면 문제가 생기고 때가 또 차야 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하나씩 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내려왔어도 배를 사서 돈을 벌 수 있을 때까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게끔 이제 일용직이라도 어느 정도 일자리를 이제 알아봐 놓고 이제 도시의 생활을 이제 정리하고 내려오시는 게 좋겠죠. 혹시 이제 뭐 귀촌 자금 신청 이제 심사 기준에서 이제 점수가 좀 모자라신 분은 이제 선원으로 일하면서 이제 경력 점수도 올리고 돈도 벌 수 있겠죠. 이제 한 4, 5명 정도 이제 선원이 필요한 그런 중형배들은 선원을 제법 구합니다. 근데 이제 앞에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4, 5명 정도의 선원이 필요한 배는 이제 분업화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제 소형 어선의 선장은 뭐 배운전, 장비 조작법, 뭐 엔진 관리, 포인트 찾는 법, 어구 관리, 의장 관리, 업한장 실무 뭐 이런 걸 다 모든 걸 알아야 하므로 중형 어선에서 일하는 것이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선 자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뭐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그 배를 탐으로 인해서 내가 일단 점수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은 배는 실질적으로 그냥 타 보면 뭐든지 도움이 돼요. 그게 작은 어선 같은 경우 크게 그렇게 뭐 힘든 건 없어요. 그냥 자기 배 해서 그냥 우리 초보업처럼 한 4개월 하면 고생하면 그냥 합니다. 사실 먼저 이제 집을 구할 건지, 먼저 멘토를 찾을 건지, 또 뭐 배를 언제 살 건지 등의 이 순수의 문제가 가장 어렵고 또 순수를 정하고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정말 계획대로 되는 게 사실 별로 없습니다. 맞아요. 어쨌든 여기 기회에 성공하신 이제 형님이 이제 하시는 말이 어떤 일이든 너무 계획을 세우고 방법을 찾는 사람은 결국 그 일을 실행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인간사 못할 일도 별로 없고 또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없고 뭐 그렇게 대단한 일도 별로 없습니다. 그냥 저질러 놓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정착하고 나면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이 문제를 고민했나 그런 생각이 든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이제 사실 지금 이제 우리 유튜브를 이제 보고 이제 궁금한 게 있어서 몇 분이 다녀가셨는데 이제 실무적인 문제가 참 걸림돌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런 거는 너무, 뭐 그런 문제들은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답해드리기도 힘들고 또 그런 실무적인 문제는 사람의 일은 다 사람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겁니다. 보통 사람이면 누구나 해 나갈 수 있는 일이고 또 이제 인간사 뭐 크게 대단한 것도 없어서 근데 돈이 문제가 참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없고, 돈이 없으면, 1, 2년 몸으로 때우면서, 멘토하고, 거의 지인들하고 친분을 쌓다 보면, 멘토가 돈 자체의 문제는 못 해결해 주겠죠. 그래도 그 외에, 재반 문제들을 다 거의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인데, 사실은 이제 다른 직업들은 좀 그렇게 생소하지 않은데 어촌 어부는 너무 미지의 세계라서 참 두려운 게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새로운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한다는 거는 두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사실 여기서 이제 소형 어선업은 돈이나 능력이 있어서 내려오신 분들은 대부분 정착하지 못하고 떠난 경우가 참 많고요. 근데 이제 무일푼으로 내려오신 분들이 사실은 지금 여기서 제일 잘 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맞아요. 그러나 이 말은 너무 허황된 꿈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더 붙이면 무일푼으로 내려와서 정착하기 제일 잘 살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거는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건 롤 모델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또 그 롤 모델이 얼마나 많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사실 롤 모델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조건으로 설명해도 그래서 그게 되냐 안 되냐 별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롤 모델이 있으면 더욱이 그런 롤 모델이 많다면은 조건에 대한 설명 이런 거 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 따라가면 됩니다. 사실 우리 형제하고도 동네 여기 형님이 기어에 성공한 사례를 보고 이제 기여를 어렵지 않게 결심을 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제 조건에 대해서 별로 알아보지도 않고 기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여를 한 다음에 이제 이것저것 이제 알아보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우리 그 기여를 결심하게 된 그 동네 형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무일푼으로 내려왔어요. 이야기 들어보면 참 대단합니다. 무일푼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정말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밖에 안 해. 일밖에 안 하십니다. 그래갖고 시골에 지금 다 논들이 다 어르신들 논이에요. 그러면 농사 지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네가 붙여.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조금만 열심히 하면 야 네가 제발 이리 와서 우리는 좀 그게 좋은 게 뭐냐면 부지런하면 좋은 게 그런 땅들이 땅으로 돈을 이렇게 돈을 안 줍니다. 거의 안 줘요. 거의 안 줍니다. 그냥 인사치료로 쌀 생산하면 주술 때 쌀 조금 드리고 마늘 주술 때는 좀 마늘 또 조금 드리고 그거밖에 이제 따로 소득이 얼마를 내거나 아니면 연 얼마를 내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예전에 소장농처럼 그런 개념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네. 제발 와서 우리 땅 좀 지어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인사치료로 그냥 쌀 나오면 쌀 조금 드리고 이렇게만 한 그런 원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그래도 끝으로 그래도 저는 이제 무분별한 어선업 기여에는 정말 반대 입장입니다. 반대 입장이지만 그래도 이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이제 필요하신 분이라면 될수록 많은 또 다양한 분들을 만나보시고 이제 기여를 이제 결정하시되 결정이 되었다면 이것저것 재지 말고 정말 일단 저지르지 않고는 일이 시작이 안 됩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거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또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오히려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한테 정말 우리가 오히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